성화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화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주말에는 뭐 될 수 있으면 주식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산으로 들러 좀 다니면서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좀 푸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작은 시간만 좀 투자해서 공부할 때만 좀 집중하시고 그러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일단 뭐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종목들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새로운 미션 종목들을 한번 보기로 하죠. 복기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미션 종목들이 섹터를 세 가지로 꾸몄죠. 이벤트 섹터, 이전 상장주, 신규 상장주 제너루션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 그리고 수급주 섹터, 특진주 섹터 이렇게 보았는데, 이벤트 섹터부터 봅시다. 제너루션, 신규 상장주와 이전 상장주는 결이 틀리기 때문에 매매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꼭 그 TSI 이전 상장할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모습은 진행이 되었죠. 요즘 너무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전 상장주에는 저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뭐 거의 처음부터 따상을 만들어 버렸으니 매매 자체가 이 종목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모가의 물량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 자체가 안 됐던 것 같네요.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었다면 TSI도 한번 볼만은 했을 텐데 뭐 이거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제너루션은 뭐 거래에서 제외됐고 TSI도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죠.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 흐름을 보면 이런 흐름 TSI를 한번 볼까요? TSI도 상장 당일날에 이런 모음. 그래서 신규주들은 모습이 이런 모습을 잘 연출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전 상장주, 이전에서 상장하는 종목들은 항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굳이 승부를 막 목을 내걸고 할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수급주 섹터 이녹스, 레고캠 이렇게 좀 보자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큰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녹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뭐 이녹스는 한번 흐름은 주었군요. 시가 1%에서 고가가 9.9%. 원하는 모습은 연출이 되어 줬다는 점에서 좋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가 9시 반, 한 10분 걸렸나요? 뭐 여기까지 가는데 땡 해서 한 10분 안쪽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제가 항시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녹스는 내가 수익을 얼마를 먹고 뭐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줬느냐 안 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녹스는 나름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레고캠은 좀 흐름이 한번 봅시다. 쓱 뭐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를 않았네요. 파동의 폭이 1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그날은 좀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시가 2%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4%니까 겨우 2% 주고 내려오는 저런 종목은 미련 없이 뭐 잘라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일 깔끔한 매매죠. 그래서 항시 시초장의 에너지의 파동의 폭이 어느 정도 폭을 스펙트럼을 늘려주느냐 안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2차 공략을 본다든지 3차 공략을 본다든지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강한 시간, 아침에 강한 시간에 매기가 안 몰린다는 것은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본절 수준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네요. 코리아 스키타 차트도 좋고 다 좋은데 스타일 자체가 양음양음 이런 식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침에 반등을 쭉 추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 뭐라고 할까요?
차츰차츰 받아서 꼬리에서 받아서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좋죠. 그래서 당일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조금 어려운 구조였죠. 시가가 2%, 고가가 플러스 4%. 이 종목은 굳이 시가에서 공략하기보다는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매매였지 싶습니다. 서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시가에 승부를 걸 그런 종목은 아니었다고 보네요. 종목을 볼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배열, 우상방 각도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상방 각도를 그리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상방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각도를 잡아주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음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 지금 흐름 자체가 그러면 굳이 서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가긴 가되 될 수 있으면 안 다치고 보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에 크게 간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어차피 그날이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배열 종목을 공략할 때 무조건 정배열하다고 정배열이니까 좋다 이런 거는 절대 선입견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캔들의 흐름을 같이 잘 봐주시는 게 좋죠. 코리아는 뭐 보유를 하기도 그렇고 가져가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이죠.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약품. 동아약품 시가를 좀 많이 띄었네요. 시가 3.5%에서 고가가 9%. 한 5% 뛰기?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3%에서 9%. 이것도 딱 뭐 5% 뛰기 딱 수익이죠. 그죠? 근데 시간이 참 짧았습니다. 여기가 9시 30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호하는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내가 먹을 것이냐 아니면 본전을 할 것이냐의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땡 했는데 바로 쭉 밑으로 꺼져버리는 것은 잘라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해서 바로 상승을 한다? 그때부터는 얼마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욕심을 부려 좀 더 가져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뭐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못 가면 잘라준다. 그래서 매도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다고 했습니다. 배포가 있고 좀 큰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 5% 뛰긴 잘 안 먹겠죠. 그래야 좀 지켜보다가 뭐 본절을 해주고 나와서 지켜보는 방법. 땡 했는데 파동이 딱 일어나면 나는 챙기겠다 하는 사람들은 딱 칼같이 5%가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매도를 잘 못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남들은 왜 여기서 매도를 할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시면 남들이 팔아먹을 때 같이 팔아먹는 것이 좋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주 짧은 시간에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정말 뭐 1분 만에 50만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돈 아니죠.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성을 따지셔야 된다는 거 대의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나중에 또 크게 갈 수도 있겠죠. 뭐 5시간, 6시간 뒤에. 하지만 1분 만에 50만 원 먹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막 수많은 그런 흐름을 이겨내야 되고 갈등이 심해서 이까지 보유를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아침 파동 때 먹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오후 파동 때 한번 들어가서 노려본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편하죠. 일단 아침을 먹고 들어왔으니까 먹고 배가 따뜻해서 통통통 배 두들고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과 아침에 5% 정도 난 저거 안 먹어 기다리니까 깨고 내려와 난 못 팔아 보합에 지지가 돼 괜찮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벌써 2% 손실이 나 있는 상태도 물론 뭐 분할로 접근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간다는 보장이. 그럼 결국은 이 집에서 잘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참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다 개미들 아닙니까? 개미들이
이 다사다난한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당일날 수익을 내가 내 먹거리를 챙겨온다는 것은 그건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수익이라도 절대 가볍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아약품은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아침에 일찍 파동을 일으켜주는 모습은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성옵틱스 시가가 마이너스 0.6%였네요. 이것은 접근 자체가 좀 안하고 관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 전날에 양봉을 띄워주고 하늘로 용천을 할 듯이 딱 마무리가 된 종목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0%다? 근데 이미 동시효과 싸움에서 많이 졌다는 거죠. 그럼 동시효과 싸움에서 졌다는 것은 이미 한풀 싸대기를 한 대 맞았다는 뜻이죠. 그럼 힘이 없죠. 그러면 그런 종목은 관망이 우선이죠. 더군다나 상방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종목이 아침에 시가를 마이너스로 본다는 것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서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양봉으로 아침에 딱 잡고 바로 치고 가줘야죠. 이런 스타일은. 그 전날 가려고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뒷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런 것은 틀렸다는 거죠. 단 마이너스가 나오긴 나오되 시가가 아주 의미 있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습니다. 뭐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뭐 6%, 뭔가 의미 있는 지점에 나온다면 회사에 악재가 없는 때는 보통 그런 것이 또 오히려 다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은 일단 본다. 보고 있으면 굳이 지금 흐름이 느리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굳이 자기가 먼저 총대를 메고 먼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리 예단을 해서 매매를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보라. 보고 나서 충분히 흐름을 보고 나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는데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항시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해성옵틱스는 매매할 관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급주 섹터에서는 뭐 나름 조금 흐름을 줬군요. 크게 뭐 흐름을 잡아준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 섹터는 공부를 좀 해야 될 종목들이니까 조심들 해서 하자 했는데 신풍제약우를 우리가 볼 때는 오늘 그 한가 같죠. 그 한가 들어간 시간이 불과 뭐 1분 한 2분 2분 걸렸죠. 걸렸는데 장 마감 때 이제 장 마치기 2분 전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항시 마감장에는 급등주를 다루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긴장감을 풀면 안 되거든요. 이 시장에서 어느 종목 하나 믿을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라고 믿을까요? LG전자라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시 감시의 눈, 항시 불신의 마인드로 지켜봐줘야 돼요. 절대로 종목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풍제약우는 이날째 장이 마치고 나서 시간에서 마이너스 6%인가 8%인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되고 그 다음날 될 때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할 거라고 보고 거기서 눌러줄 때 공략을 하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뭐 아침에 보니까 뭐 사람들이 또 몰렸더구만요. 그래서 뭐 시간이 7% 시가가 플러스 7% 정도 잡혀버렸죠. 그 이유는 신풍제약이 시가를 13%로 잡아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같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는 그런 타점은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저녁에 시나리오를 짜 놓았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면 약간 다툼을 벌이면서 공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그러면 우리의 본인 스스로가 짜놓은 시나리오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은 전면 계획을 수정을 해서 다시 뛰어들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럴 바에는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뛰어들어서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그런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적 확률로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것이 돼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출이 되면 그것은 그냥 보내주는 게 낫죠. 욕심을 내지 말고. 그래서 신풍제약우는 뭐 매매 관점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근처까지 있어 한호가에 남겼거든요. 마지막 상물량 딱 한호가. 그 한호가를 못 먹더라고요. 딱 못 먹으니까 그때 한쪽에서 매물이 탁 나오니까 바로 떨어지죠. 항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리딩 회원들도 제가 특히 상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항시 장 마감 때는 상매매를 하지 말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관리만 해야지 다른 종목 장 마감 때 상매매 한다고 있으면 제가 되게 뭐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변수가 항시 있거든요. 옛날에 15%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점잖은 편이죠. 옛날에 뭐 점상한가 가는 놈이 한 30초? 10초 남겨놓고 뭐 한가까지 가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수많은 경우를 겪다 보면 장 마감 때 뭐 매매한다고 일하고 있는 자체가 그거는 진짜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냥 장 마감 때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으로 보고 운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런 매매 스타일 정말 안 좋습니다.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시 덕보다 실이 많다. 장 마감 때 매매하는 것은 꼭 잊지 마십시오. IOK 차트가 이제 출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시가 플러스 2%에서 고가가 9.3%. 아침에 파동을 잘 일으켜줬네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땡에서 탁 지켜주고 딱 묶여주면 뭐 한 9%니까 2에서 9%니까 5% 이상 충분히 났겠죠. 팔겠죠. 당연히 시가를 깬다? 잘라줘야 되겠죠. 먹지 않으면 본질은 해줘야 됩니다. 손발이 느린 사람이라든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조금 뭐 느린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하라고 지금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수없이 하죠. 그래서 수익을 주면 챙기라. 1파동,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미련 없이 챙기는 것이 좋거든요. 단지 그 폭의 강도, 에너지의 스펙트럼이 얼마만큼의 폭을 주느냐라가 중요하다고 했죠. 5%, 7%, 이렇게 8% 주는 것은 챙겨 먹어야 되죠. IOK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 됐겠네요. 추후에 나중에 또 상황이 되면 또 공략할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침에 챙겨 먹고 착 챙겨 먹고 가만히 기다렸다 오후쯤 돼서 이 정도 시점에서 돼서 또 살 들어가서 또 챙겨 먹고 아니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죠.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다음은 상강 MNT. 상강 MNT는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죠.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각도를 높게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윗꼬리가 없이 딱 잡혀져 있다. 아침에 시가를 0.8% 시가도 예술이었네요.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지금은 꼬리가 달려있지만은 장이 진행 중일 때는 요렇게까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봉 자체가 크죠? 이런 스타일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가가 플러스 0.8% 출발해서 고가가 17%. 보세요. 제가 스펙트럼이 얼마나, 에너지의 파동을 얼마만큼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0%에서 18%. 상당히 크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여기가 9시 반이니까, 불과 한 10분? 한 10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나 한 5분 안쪽일 거고, 한 2분이나, 그죠?
이렇게 스피드를 큰 애는 나중에 2차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보유를 해도 된다는 거죠. 상강은 뭐 나름대로 괜찮았네요. 국부는 이제 재료가 좀 받아줄까?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 전날에 재료가 뭐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에서 별로 외면을 하더라. 근데 한번 보자 했는데 시가 플러스 시가가 많이 잡히네요. 굳이 4%까지 전일에 나온 재료였기 때문에 전일에 나온 재료가 그 당일날에 관심을 못 받았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굳이 한번 더 보자는 것은 나름대로 재료가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시가가 너무 높았네요. 시가 4%에서 7%. 시가 좀 높았다. 이런 것은. 뭐 3% 뛰기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었겠지만 거의 뭐 본질로 마무리돼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조금 높았죠. 전일에 이슈가 당일에 조금 반영이 되려면 사람들이 조심해요. 저렇게 시가를 많이 안 띄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전일에 뉴스가 언제 몇 시에 나왔고 그때의 차트가 어떻게 됐고 틱 차트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줬고 그때 몇 프로까지 갔는가라는 걸 다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에 시가를 4%를 띄운다. 그거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뉴스가 나오고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반영의 폭까지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가지를 못했을까? 작은 것도 아닌데 단가가 2,500원짜리 회사가 2,000억이면 뭐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런 어떤 확인을 해보는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를 4% 띄었다는 것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미리 매수를 넣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시가를 올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천천히 확인을 해도 되는데 시가가 한 보합이나 보합 근처에서 출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 조선선제는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좀 흐름이 좀 보이면 같이 한번 봅시다 했는데 큰 흐름은 없었네요. 시가 3%, 고가 플러스 4%, 큰 흐름은 없었네요. 자, 전체적으로 목요일날 나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은 뭐 상강 MT가 조금 눈에 띄게 좋았고, 뭐 신풍제약은 매매하기 좀 그랬고, 뭐 코리아 스키트나 이녹스 같은 거는 좀 좋았고, 제놀루션은 거래 자체가 힘들었죠. 금요일이라 될 수 있으면 조금 뭐 흐름이 적은 것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특별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은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크게 손실을 볼 만한 그런 구조가 있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자, 월요일날 새로운 한 주 출발하는 또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미션 종목 한번 또 챙겨봅시다. 자, 포지션 체크부터 항시해야겠죠? 몇 월 며칠인가? 무슨 날인가? 무슨 날이지? 무슨 요일이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7월달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네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이제는 자, 완전히 물러설 수 없는 이제 7월달 마지막 한판 한 달 내도록 뭐 손실이 좀 있으신 분은 그 손실분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찬스일 것이고 수익을 잘 내신 분들은 조금 더 보너스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마지막 머리를 짜낼 것이고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트레이딩을 구사하려고 하겠죠. 상당히 참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매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 좀 조심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월요일은 상당히 더 눈치 싸움이 더 심한 날이니까 조심들 해야 되겠죠. 자, 일단 1차적으로 볼 것은 월요일날 신규 상장주가 있죠. 그러면 신규 상장주가 있는 날에는 이벤트 섹터를 준비를 한다.
섹터를 한번 꾸며봐야 되겠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더 네이처 홀딩스. 이름이 참 많이 듣던 이름이죠. 자, 신규 상장주가 있는 날에는 섹터를 꾸미는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홀딩스라는 이 종목이. 그런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뼈대를 뽑으면 살을 꼭 붙여라.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도 좋다. 자꾸 뭔가 연관을 지어서 붙이는 습관을 해라. 그러면 가장 뭐 이 회사 뭐 업종이 예를 들면 뭐 지금 자파, 의류 이런 쪽 아닙니까? 의류 쪽이면 또 그런 종목들 다 붙이기는 뭐 하니까 가장 비슷한 누굽니까? 그러면 가장 근래에 상장한 놈을 같이 또 붙여 놓으면 되겠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업종하고 상관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전 상장자는 붙이면 안 되죠. 이전 상장과 신규 상장은 제가 반드시 결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TSI나 제놀루션은 이전 상장주니까 솔트룩스를 붙여 놓겠죠. 둘 다 서로 연관성이 뭐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단지 같은 동네에 옆 동네에 산다는 똑같은 날짜에 비슷하게 태어난 동료일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더 네이처 홀딩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솔트룩스도 반응을 낼 수가 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종목을 섹터로 한번 꾸며보죠. 자, 그러면 더 네이처 홀딩스가 신규 상장을 하니까 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래도 알고는 매매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뭐 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일이 안 그렇죠. 우리가 뭐 밥을 한 그릇 먹으러 가더라도 이 집 고기 원산지가 어딘지 그런 건 한 번쯤 견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죠. 그래야 밥을 먹든지 후추를 쳐 먹든지 하지요. 더 네이처 홀딩스. 일단은 뭐 업종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알겠죠. 이름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의류, 주로 뭐 자파 뭐 이런 쪽이죠. 혹시 우리가 잘 아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 뭐 이런 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옷장사하고 그런 것이죠. 관심도는 얼마나 받았는지 볼까요? 일단은 밴드 중단, 상단도 아니고 하단도 아니고 중단이네요. 아따 참 아리까리하다. 46,000원. 금액대는 참 그렇네요. 46,000원. 락업 비중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락업 비중이 지금 46% 정도 나오네요. 그죠? 유통 물량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46%한 47% 잡으면 뭐 당연히 이제 유통 물량은 53% 정도. 380여만 주. 46,000짜리가 380여만 주면 작은 건 아니죠. 장사는 뭐 나름대로 잘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뭐 회사야 다 좋고 뭐 안 좋은 회사는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는 뭐 회사를 보고 장투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딱 이것만 봐서 딱 지금 써놓은 것만 보고 판단을 해도 뭐 좀 그렇죠. 일단은 뭐 유통 물량이 좀 많다. 약간 부정적이죠. 부정적. 그리고 가격권이 46,000원 별로다. 너무 비싼 것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3번 업종 의류 잡화 썩 좋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기 좋겠죠. 당연히 썩 좋지는 않겠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뭐 이런 업황들이 또 뭐 좋을 리는 없겠죠. 더군다나 또 이 더 네이처 홀딩스는 뭐 주로 뭐 의류 잡화 뭐 또 항공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떠날 때 뭐 가방 이런 거 나름대로 브랜드는 참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기가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업종이 지금 뭐 돈을 보고 크게 할 그런 것도 아니죠. 네 번째로는 상장 시기가 안 좋다. 이 날짜를 누가 이게 뭐 주담이 뭐 어디 가서 뭐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를 잡았는지 회사 대표가 가서 날짜를 잡았는지 몰라도 참 날짜도 참 어찌 이런 날짜에 잡아가지고 중내 살대 하는 지금 요즘 세상에 상장을 하니 참이 어찌 이런 날짜로 상장을 잡아갖고 그래서 상장 시기는 참 안 좋습니다. 뭐 좋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시젠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장하는다면 그 애들은 진짜 상장 시기는 뭐 대박으로 맞춰서 한다지만 지금 이런 애들은 사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 좋은 좋은 점쟁이가 없었나? 1년을 늦춰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점쟁이라든지 그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안 보는 것 같지요? 다 봅니다. 그거 아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보냐 해도 안 그래요. 그게 사람 살아가는 게 안 그렇단 말이죠. 예.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많은 것도 좀 안 좋고 좀 썩 좋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기는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5번이 상장 당일 날짜도 안 좋다. 이 양반은 참 진짜 뭐야 안 좋긴 많네. 하필 또 월요일 날 당일 또 안에 또 아이고 날짜도 안 좋다. 월요일 날에 왜 하나? 월요일에 왜 안 좋다고 이제 하는 이유는요. 월요일에는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평일보다. 그게 금요일 시간에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슈와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런 재료들이 이 월요일 날에 시장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쓸모없는 재료는 죽고 남대로 좀 튼실한 재료는 매기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장은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라는 굉장히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죠. 그거 하기도 바쁜데 이 별로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는 애를 상장 당일 날에 잘 안 본단 말이죠. 좋으면 몰라도 좋아도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쳐내 나가기 바쁘니까. 근데 별로 썩 안 좋은데 당일 날짜도 또 안 좋아요. 네? 월요일 날 참 이 주담이 제비뽑기를 잘 못했나. 그래서 뭐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썩 그렇게 지금은 뭐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닌데 하지만 항시 강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별표죠. 신규 상장주는 의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이 우회성이라는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저거는 별론데, 안 좋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외면을 하고, 뭐,
참여 건수도 작고, 아침에도 보면 뭐 남들은 뭐 100% 이렇게 붙어서 가는데 이놈은 도로 뭐 마이너스가 돼 출발하고, 누구나 다 안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 장이 끝나고 나니까 상한가가 있어요. 남들이 다 좋다고 기관 투자 참여도 많이 하고 뭐가 좋니 온갖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좋을 것이다 하고 따상까지 가고, 이런 종목이 장이 맞추고 나니까 이만큼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 의외성이라는 것이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성장주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뭐 예단을 하고, 아 얘는 안 돼 하고 미리 예단을 하는 매매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스스로가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신규 성장주는 더군다나 급등주 시장에서는 남들이 다 좋다고 달라붙는 거는 막 달라붙잖아요. 그럼 돈 안 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남들이 막 안 좋다고 막 버리는 종목 있죠. 아침에 마이너스 20%부터 빠져서 출발한다든지 막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버리고 외면하는 그런 종목에 승부를 걸면은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때가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주식의 시장 참여들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매매를 하라 하는 뭐 그런 말들도 있죠. 그런 말뜻이 방금 저런 경우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어떠한 종목을 공략하는데 어떤 나쁜 이슈가 하나 나가지고 겁난다고 막 팔아가지고 한가까지 막 야 10%라도 손실보고 팔아 15% 팔아 막 이랬는데 한가 근처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저 위로 또 가는 경우 아마 여러분 몇 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 성장주는 이 점을 항시 유지해주고 언제라도 탁 분위기가 바뀔 때는 들어간다라는 마인드를 딱 유지해주고 입에 가만히 두고 계속 추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포기를 아유 쟤 틀렸어, 아 쟤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지를 말라 이 말입니다. 자, 뭐 뚜껑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뭐 보더라도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지만은 이 한 가지 상황은 기억을 하라. 남들이 버린다고 다 버리지 말고 꼭 지켜봐 주라. 어찌 될지 모른다. 신규 성장주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벤트 섹터는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한 꾸며 보는데 이벤트 섹터를 꾸면서 또 참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실질적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날에는 보통 스케줄 트레이딩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스케줄 트레이딩은 그날 한 주에 그 주 한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스케줄을 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치 이제 공모가 나오니까 이번 주에는 공모가가 뭐 있을까,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챙겨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스케줄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스케줄 섹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같이 자 뭐 7월 27일 27일 더 네이처, 또 며칠 날 또 있습니까? 7월 29일 7월 29일 M2I 코퍼레이션, 또 하나 더 있죠. 29일 날 HMC 이름 애롭네. IB 스펙 45. 이름 긴 거는 별로 안 좋다니까요, 저게. 스펙주는 요즘엔 좀 뭐 관심을 전혀 못 받죠. 그래서 스펙주는 요즘 막 손이 안 가죠. 7월 30일 날은 E&D. E&D는 이전 상장이죠. 이전 상장. 신규 상장주와 이전 상장주는 격을 달리 한다고 했습니다. 격을. 하지만 그렇다고 영 안 봐주시면 안 돼요. 봐주긴 봐주셔야 돼요. 봐주시긴 꼭 봐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신규주처럼 목숨을 내걸고 뛰어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7월 31일 와이팜 또 하나 더 있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네요. 대충 이번 주에 스케줄 섹터는 이벤트 섹터와 같이 혼용이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로 마침 신규주가 있으니까 챙겨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런 신규주가 있구나. 자, 이런 스케줄 섹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다른 것도 개별적이겠죠. 어떤 주 무정 권리락이 있다, 어떤 주 뭐 변경 상장이 있다, 어떤 종목 뭐 주주 대금 뭐 납입 배정금 납입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항시 눈에 보이는 대로 매일매일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 메모를 하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외로 큰 수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8월 4일 날 뭐 일본 배상금 청구일이 뭐 지된다. 그때 뭐 어떻게 한다. 그래? 그러면 또 뭐 외국주도 좀 봐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미리 알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이 종목에 대한 뭐 권리락이나 변경사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다른 이슈,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 날짜 같은 것도 잘 챙겨 놓고 뭐 예를 들면 뭐 방금 그런 것 같은 것도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수돗물에 뭐 유충이 나오는데 8월 뭐 7일 날에 뭐 장관이 이것을 다 뭐 노후된 것을 싹 다 교체를 시키고 뭐 새롭게 다 깔겠다 수도관을. 그때 아마 그게 그렇게 발표를 할 확률이 많다. 그래? 야, 그럼 한국 주출관을 좀 챙겨놔 보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 트레이딩은 좀 부지런히 챙겨놓고 부지런을 뜨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섹터, 스케줄 섹터는 뭐 참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조만 하시고 다음은 다른 섹터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벤트 섹터는 그렇게 꾸며보았고, 그리고 스케줄 트레이딩도 대충 저희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에는 다음 주 한 주를 위한 여러 가지 섹터를 다양하게 꾸밀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것은 주말에 나온 이슈들을 정리를 해서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에서 뼈대를 추출을 하고 그 뼈대를 살을 붙여서 하나의 섹터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섹터를 구분별로 구분을 지어 놓고 월요일날 시장에 가장 먼저 또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는 섹터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겠죠. 주말에 종목들을 체크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섹터는 이미 나와 있는 섹터니까 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주말에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볼 때 과연 주말에는 어떤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될 수 있으면 주말에 나온 키워드와 이슈 섹터는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꼭 월요일날 당일날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한 주 동안 또는 그 다음 한 주, 길게는 한 달 동안 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섹터를 일단 꾸며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슈주 섹터를 일단은 꾸며보겠습니다. 이슈주 섹터는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트레이딩 경험치나 또 나이, 매매 환경, 직장,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슈주를 뽑아내는 방식이나 키워드를 도출하는 방식은 다 틀립니다. 지금 오후 4시인데 일단 오후 4시 전까지 대충 나온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 시야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음, 자, 일단은 키워드를 뽑아보지요. 키워드를. 이슈즈 섹터는 뽑으면 뽑을수록 좀 세밀하게 뽑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큰 틀로 보면 항체, 그리고 현재 혈장, 그리고 대체 치료 물질,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항체 쪽에는 주로 셀트레온이나 이런 쪽이 지금 가장 우선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 혈장은 현재로 녹십자 정도가 가고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녹십자 EUB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대체 치료 뭐 이런 쪽은 현재로 부강이나 부강약품, 종건당, 일양약품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녹십자 홀딩스 EUB죠. 이 종목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혈장 치료제 녹십자에서 조만간에 임상 실험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가장 현재 시장에 중심을 달리고 있는 종목, 혈장. 단점은 녹십자 홀딩스 EUB. 문제는 지금 이 종목을 자기가 혼자서 가는 것이 좀 같이 움직여주면 될 텐데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지금 다른 종목들이 EU네요. EUB가 아니고 뭔가 같이 테마를 이루면 좋을 텐데 지금 테마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 좀 큰 단점이죠. 지금 월요일날 다시 매매가 해제가 될 텐데 지금 정지 상태죠. 혈장 치료제는 같이 붙여 놓읍시다. 녹십자하고 녹십자 홀딩스를 같이 붙여 놓고 한번 봅시다. 글자 잘못 설부됐네. 이상한 글자가 나왔어. 지금 얘 혼자서 지금 독단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피로감이 오면 녹십자 홀딩스나 이런 쪽으로 서로가 또 교체돼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항시 예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녹십자 홀딩스 이유를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럽죠. 3만원짜리가 뭐 지금 14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는 보시되 뭔가 하부 조직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빨리 갈아타는 쪽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 있게 놓고 좀 추적을 좀 해주셔야 되는 종목, 즉 호시탐탐 한번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4일 일본 제철 실제 수령 여부하고 상관없이 결정 문의는 송달 효력이 8월 4일 0시에 효력이 발생이 되죠. 지금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만약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뭐 자기들도 여러 가지 보복성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8월 4일이라고 해봤자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일단 이슈는 될 겁니다. 미디어에서도 계속 떠들 거니까 일단 애국 테마 크게 볼 것이 간단하게 종목 뽑으면 되겠죠. 뭐 현재로 뭐 모남이나 뭐 신성통상 뭐 이 두 개만 봐도 뭐 나머지는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유충 키워드는 수출이 관련주가 지금 현재로서 웰크론 헌택이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죠. 하지만 약간 직접적인 거, 예를 들면 필터 쪽으로 좀 더 좀 분위기가 많이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로 볼 때는 뭐 웹스나 그리고 뭐 쿠쿠 홈시스 그리고 엠바이오니아 뭐 이 정도 코웨이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뭐 필터 쪽에 좀 더 가깝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웰크론 한때도 웰크론이 뭐 필터나 이런 걸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전통적으로 볼 때는 수처리 관련주는 수돗물 유충 수처리 관련주는 뭐 웰크론이나 한택이나 뭐 종류가 많죠. 그 종목들이 와토스 코리아부터 해서 뭐 뉴보텍 이런 종목들이 많지만은 지금 당장 실생활에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필터 쪽이 지금 상당히 물량이 지금 많이 딸리고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반응이 일어난다면 같이 종목을 쭉 적어 놓고 보시면 저희 상한열전 내일 특징주 이슈 재료 그 차트에 보면 수출이 관련주들을 좀 적어 놓았으니까 쭉 올려 놓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끄는 쪽에 베팅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수돗물 유충 관련주는 대충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행정수도 이전,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종시 관련주라고 그러죠. 지금 뭐 현재로 전통적인 세종시 관련주는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종목들이 많지요. 뭐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영보화학 이 3인방이 가장 세종시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요 근래에 한두 종목이 더 붙었죠. 그죠? 지금 상한가로 가 있는 계룡건설. 일단은 시장이 아무리 전통적인 예전의 종목들이 구조를 짜고 있다고 하지만은 시장은 새롭게 나오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대장주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무리 대장질을 많이 하던 지금 현재에서 시장에서 대장으로 받아준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럼 계룡건설이 지금 상한가로 가 있으니까 일단 이놈을 대장으로 봐야 되겠죠. 계룡이 가기 전에 뭐가 갔습니까? 예, 신신제약이었죠. 신신제약. 이놈이 먼저 상한가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신신제약을 이 뒤에다 붙여 놓습니다. 지금 그래 놓고 또 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알아볼 건 알아보니 좋겠죠. 성신양에 그래 성신양에 이렇게 일단 보면 되겠죠. 뭐 굳이 더 볼 거라면 뭐 유라테크나 그리고 뭐 프롬파스트 그리고 뭐 영보화학 이렇게 이제 같이 붙여 놓는 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주 강한 테마를 다시 형성하게 된다면 뭐 여당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큰 테마로 돌아간다면 초창기에는 얘네들이 뛰어놀다가 뒤에는 얘네들이 다시 자리를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놓고 항시 같이 놓고 봅니다. 구대장주와 신대장주를 구분은 해주되 같은 그룹의 A, B 그룹으로 나눠서 같이 놓고 본다. 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미중 갈등, 격화, 그럼 현재로서는 미중 갈등 격화, 미중 분쟁, 뭐 여러 가지 말이야. 여러 가지 붙일만 하겠죠. 시장에서는 히트로주를 먼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온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럼 현재
역시 방금 행렬수도와 똑같은 개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봐주는 종목. 예전에는 세라텍 같은 종목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니온이 올라갔죠. 그럼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워 있는 종목부터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같은 그룹을 움직이고는 이때 시가가 좀 따라와 준 종목, 그런 관점으로 같이 순서를 나래비를 잡아주는 것이 좋죠. 예를 들면 티플렉스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샘표, 현대사료, 이런 식으로 같이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따라가주는 종목. 예를 들면 캐시코트레 같은 것도 관련주로 뭐 되고는 있지만은 그날 따라가 주지는 못했죠. 유능이 상가 갈 때는 세노텍도 모습이 좀 약했고, 그래서 가장 가깝게 반응이 일어나준 종목, 시장이 먼저 끌고 간 종목을 우선순위로 봐주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 이 종목은 별로 시장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매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니까 매각 조례는 뭐 어차피 이미 나온 것이지만은 한번 봐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 두산 인프라코어가 관심이 시장에 매기가 몰린다면 뭐 두산우나 요즘 이우비 이런 애들이 잘 받아주니까 두산 이우, 뭐 비 이런 종목, 그리고 두산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죠. 매각이라는 것은 조금 관심을 다 가질 만한 요소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 대충 됐고, 치료제 밑에 여기 한 개 더 적어 놓읍시다. 덱사메타손 관련주, 덱타메타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여기 혈장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신풍제약 쪽 애들이 뭐 덱사메타손 관련으로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거하고는 약간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신일제약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지가 되어 있고 월요일 날 신일제약이 풀리죠. 풀린데 과연 신일제약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관련주가 계속 상승을 할지 다른 방향으로 갈지를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일제약을 같이 놓고, 왜 다시 봐야 하냐면 영진약품이 지금 상한가를 가 있단 말이죠. 영진약품이. 그리고 그날 같이 따라갔던 종목도 경동제약이 따라가는 가져왔죠. 같이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에 급등 대장주로 자리를 굳건히 맺어왔던 신풍 쪽 애들이 이제 뭐 시간에 지금 한가 들어가 있고, 신풍 제약 오는 당일날에 이제 한가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같이 상승을 했던 신일제약도 모습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인상 같죠. 신일제약도 같이 급락을 할 경우의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경동제약 같은 것은 시간에서 지금 7.5% 빠졌거든요. 얘가 오늘 그날 당일날에 보면 아침에 일찍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가준 종목이거든요. 9시 5분 되었나요? 5분도 안 돼서 상한가를 가준 종목이었는데 신풍이 무너지니까 장 마감 때 풀어졌죠.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신일이나 경동 모습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경동은 시간에서 마이너스 7% 빠져 있으니까 어차피 모습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뭐 우리가 어제
우리가 목요일 나왔던 신풍 제우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60% 빠졌는데 막상 장이 시작되어서는 플러스 7%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봐줘야 돼요. 분위기는 일단 약간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금 죽는 기분인데, 만약 역설적으로 본다면 뭔가 하나 끌고 갈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녹십자 홀딩스 이유가 지금 그것을 끌고 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건 우순주란 말이죠. 우순주는 시장의 일부 참여자들이 좀 거래에 참여하지, 보통적인 과반 대다수적인 사람들은 우선주는 잘 매매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볼 때 수급을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대장주는 누굴까? 그러면 신일제약을 한번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큰 종목도 많은데 신일도 많이 오르기는 오랐죠. 여기 15,000원대라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지금 58,000원까지 많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닌데, 자, 영진약품은 아직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죠. 시간 내에서 풀리려고 몇 번 이래 하다가 그래도 상한가를 유지해 줬다는 점, 이 점은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스메타손 관련주는 일단 당일날에 영진약품 우선주로 봐줘야 되겠죠. 일단 영진약품이 무엇이 좋으냐 안 좋으냐, 신일제약이 마이너스로 출발하느냐 플러스로 출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동제약을 짝짓기 매매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봐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일제약 쪽은 이제 얘는 신풍 쪽을 따라 붙을런지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런지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즉 약간 서로가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급등을 했던 같은 동료로 의식을 하고 같이 무너질 때는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고 신풍제약하고 같이 올려놓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슈주 섹터는 키워드는 대충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키워드로 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자, 이 키워드 중에서 월요일 시장에 어떤 섹터가 좀 더 강하게 시장을 어필을 할 것인가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을지, 또 어떤 것이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미리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산을 잡고 순서를 맞추고 기다렸던 사람들하고 그냥 아침에 대충 보고 그냥 약 수돗물 관리소 간단다, 그래 그러면 그걸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틀리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앉아서 종목을 뽑고 이슈주를 뽑고 이슈주에서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와 에서 종목을 도출을 시키고 도출된 종목에서 뼈대를 다시 도출을 시켜주고 그 뼈대에서 살을 붙여서 전체적인 큰 하나의 섹터를 완성을 시킨다. 말은 어렵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어느 정도 열정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자, 주말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도 주식을 하면서 시장에 지금 어떤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이슈주 섹터 하나 보았고, 이건 좀 지웁시다. 너무 글자가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자꾸 보실 분은 둘러서 보면 되니까, 그죠?
뭐 대표적으로 녹십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적지는 맙시다. 앞에 보시면 되니까. 자, 다음은 기술주 섹터 봅시다. 하나의 종목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신풍제약입니다. 하나의 종목이 어떠한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줄 때는 보통 우리가 재료주라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명칭은 여러 가지죠. 어떤 재료를 먹고 살면서 갑니다. 주식은 뭐 기대라는 먹이를 가지고 살지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시장에서 재료 소멸이다. 뭐 그리고 어느 정도 재료 가치가 다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저희 사문이 보는 관점은 재료주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도 변신을 꾀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주로 상승을 했지만은 상승력이 끊길 때는 버리지 말고 기술적인 기술주 관점으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재료주의 변신은 기술주로 변신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기억을 하라. 즉 버리지 말라고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항시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자, 기술주 섹터는 약간 집중력도 좋아야 되고 순간적인 판단력과 기민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경력이 있는 중견부터 다루어 보는 것이 좋은데 초보들이라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면 아무 이상 없거든요. 쓸데없이 이 종목 했다 저 종목 했다 온 뭐 운동장 널뛰기 하듯이 막 뛰어다니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그 종목이 하나의 사이즈에 있는 어떤 히스토리를 모르고 사연도 모르고 그냥 반짝이니까 막 뛰어드니까 막 깨지고 그런 거지. 어느 하나의 종목을 타겟을 딱 잡아놓고 나는 오늘 이 종목을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나는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정확한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 뒤에 그 종목을 추적 들어가면 절대로 뒤통수 맞을 일은 없지요.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안 움직이는데 재미없어 딴 거 해야겠어. 또 저거 뛰어들었다가 들어갔다 또 싸대기 한 대 맞고 나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맨날 뒤통수를 맞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 종목은 많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막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도 많죠. 그 모든 종목마다 손만 대면 다 돈을 벌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어느 하나의 종목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하나의 종목을 말끝까지 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그날에 자기의 밥그릇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줍니다. 단지 그 시간이 빠를 것이냐 느릴 것이냐 상방 트레이딩에서 먹을 것이냐 하방 트레이딩에서 먹을 것이냐 어떤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면 먹거리는 먹을 수가 있어요. 하방 트레이딩을 해서 뭐 못 먹는다 안 그래요. 하방 트레이딩이라도 반드시 그냥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땡 하는데 바로 쭉 내려간다. 그런 종목은 없거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푹 꺼졌다가 또 푹 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냥 한꺼번에 훅 내려가는 무슨 뭐 악재가 터져가지고 전부 다 묻지마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은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하방 트레이딩에 걸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은 지금 하방 트레이딩이니까 나는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세워놨던 시나리오 중에 3번째 시나리오가 흡사하다. 그러면 내가 그쪽 시나리오대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상방 트레이딩이 시작됐다. 그러면 나는 상방 트레이딩 때는 빨리 나는 어느 쪽을 본다. 전일의 고점을 본다. 뭐 전전 고점을 본다. 매도 시점 그렇게 잡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야 되겠죠. 근데 보고 있는데 별로 안 움직여서 딴 거 한다고 막 갔더니 그새 올라갔더라.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많이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널뛰기 매매는 하지 마라.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기웃기웃 다니면서 수박 있어, 참외 있어, 오이 있어 하면서 온 동네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그런 매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물을 파도 야무딱지게 딱 집중해서 파는 게 좋다. 그래서 매매의 방식도 중요하지만은 트레이딩도 중요하지만 계좌 운영 자체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종목 10개를 나래미를 넣어놓고 여기 500, 5천만 원이 있다면 여기 500, 여기 500, 여기 500 이렇게 10개를 산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나는 이런 사람도 나는 신의 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10종목을 관리가 되는지 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두 종목만 해도 정신이 없던데 말이죠. 그렇게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10종목을 사서 당일로 움직인다. 이것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돈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즉 5천만 원을 한 종목에 딱 정확하게 딱 맥점에 들어가서 5%면 5%, 10%면 10%딱 먹는 것이 정말 좋거든요. 500만 원 들어가고 종목도 500만 원 들어가고 5% 주면 먹습니까? 안 먹는단 말이죠. 10%나 20% 본단 말이죠. 근데 하루에 어떤 한 종목이 20% 가까이 수익을 준다는 게 쉽습니까? 안 쉽단 말이죠. 그게 3% 뛰기나 500만 원까지 들어가면 3% 뛰기나 5% 잘 안 먹어요. 돈이 안 된다고.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했다면 5%도 충분하게 먹습니다. 250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이 많다, 겁나. 그것은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매의 작은 규모만 크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 종목은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500을 들어가든 5천을 들어가든 똑같습니다. 문제는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물론 수급상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호가상 받아줄 수 있는 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주 같은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물론 비싼 우선주는 다 받아줍니다만은 뭐 1,000원대에 있는 이런 뭐 우선주 같은 것은 5천만 원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비싼 어느 정도 수급이 5천만 원 넣어도 호가상 최대 세호가 안에 자기가 그 5천만 원이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충분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절대로 이것저것 뛰어다니지 말자. 자, 기술주는 일단 신풍제약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일제약과 신신제약은 앞에 이슈주에 같이 포함된 종목이지만은 같이 기술주 섹터도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슈주에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라라는 이제 그런 것이면은 기술주 섹터로 편입이 시킨다는 뜻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주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신풍제약부터 봅시다. 어찌됐든 간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뭐 하한가를 가든 상한가를 가든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왔던 뭐 급등 대장주죠. 자, 7월 27일 이제 월말이 되니까 7월 24일이죠. 월말이 돼 가니까 얘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또 음봉을 또 이렇게 한 개 더 내주고 지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삼성중공업처럼 그냥은 안 내려가거든요.
가다가 또 올려주고 또 내려오고 올려주고 내려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과 세월의 에너지를 빌려서 파동을 정리를 해 나가겠죠. 신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도 그냥은 안 죽거든요. 그냥은. 근데 아직은 또 이 코로나라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거든요. 코로나 치료제란 것이 어느 것 하나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말한 아까 말한 항체, 혈장, 후보 대체 치료제 이런 쪽 세 개의 전체적인 컨트롤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지금 뭔가 하나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만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당장 이렇게 음봉을 내리고 이제 시세가 다 됐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남이 버린 종목을 쉽게는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는 진입을 안 봅니다. 월요일부터는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죠. 영 못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또 놀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 신풍제약우를 봅시다. 한 상, 두 상, 3상, 4상을 못 갔죠. 4상을 못 갔지만 거의 4상 같은 분위기라고 치고 여기도 5상이라고 칩시다. 그죠? 5상까지 치다고 봐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렇게 보면 참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 느낌이나 여기도 보면 3상입니다. 괜히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도 3상, 4상, 5상입니다. 이 분위기와 이 분위기는 지금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렇게 작게 보일 뿐이죠. 지금같이 이게 크게 보면 아주 여기 때도 컸단 말이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시세를 주고 나면 음봉을 내려주고 놉니다. 놀다가 시간과 세월을 지나서 다시 또 가죠.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노는 시간이 짧은 종목이 있고 짧은 종목이 있고 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버리는 종목들을 그냥 아이고 쟤는 틀려서 하고 포기를 하지 말자. 자, 신풍제약 쪽은 신풍제약은 지금 한가는 당일날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풍제약우가 상한가를 좀 많이 갔죠. 근데 신풍제약은 별로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우는 한가에 들어갔는데 신풍제약은 한가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노린다? 당연히 이렇게 상한가에 붉은 머리띠를 두르든지 아니면 한가에 파란 머리띠를 두르든지 둘러줘야 됩니다. 안 둘러주는 종목은 그만큼 몸이 허공에 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 종목은 지지와 저항이 잘 통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보분들이 매일 고민하는 나는 어디가 지지가 되는지 어디가 저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조지표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남들이 가르쳐주는 파란 구름도 띄워보고 빨간 구름도 해보고 남들이 말하는 황금선인가 무슨 선인가도 몇 개도 깔아보고 별 난리를 치었는데도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이라거든요.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종목이든지 바닥을 쳐줘야 된다. 내려오는 종목이 살아나려면.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 확실하게 머리로 상승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날 신풍제약우를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시간 내에서는 한가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놓고 서둘 이유는 없죠. 신풍제약은 월말인데 크게 무슨 용잡을 듯이 당장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젠 돌다리 두드리지 돌다리를 두드리게 보자는 의미지 당장 공략해서 큰 수익이 난다 그렇게 바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가 흔히 이런 한가 때는 많이 했죠. 배수진을 딱 치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 안에서만 공략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마이너스 한 28%나 27%
28%대가 좋죠. 28, 9%대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가에 배수진 치고 공략을 한다든지 한 25%, 뭐 20%대 집권 25% 깨어버린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배수진을 칠 수가 있는 프로테지에 왔을 때만 공략을 한다. 그전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가만히 본다. 손 안 대면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중요한 것은 받아줄 만한 맥점을 잡아서 들어갈 만한 위치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 중요하거든요. 단점은 이제 월요일이고 월말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종목이 얼마큼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둘째거든요. 이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 다음 뭐 랩지노믹스. 보통 월말이 되면 뭐 상가 치고 다음날 파동을 줬으면은 그 다음날은 크게 잘 안 가거든요. 보통 이제 음봉을 이렇게 내려면서 이제 월말쯤 되면 그냥 이렇게 옹냐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놈 뭐 시간에서는 지금 6% 정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틀리죠. 생각했던 어떤 통속적인 시장의 경험치와 시장의 통계적 확률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주고 정상적인 시각으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월말인데 도로 지금 30% 여기까지 뭐 20% 여기 20% 칩시다. 그러면 3만에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인데 또 갈 거라고 시간에 6% 올렸다. 전 좀 이상하거든요. 월말인데 굳이 저렇게 무리하게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 저놈이 어떤 짓을 하려고 그럴까? 뭐 이런 의문점이 드는 종목은 봐줘야 된다. 요렇게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면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 이 두 개죠. 뭐 중간에 이제 보합업 도지를 세우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다. 이것은 그날 아침 시가를 약간 높게 띄우고 웨이 하면서 음봉으로 마치고 손 틀고 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가를 높게 띄어서 땡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또 새로운 시세를 쓸 수 있는 딱 두 가지 요건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최후에는 뭐 지금 이 도지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크게 보면 그 세 가지밖에 없고 적게 보면 두 가지죠. 그래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 월말에 시장의 통계적인 확률, 통계적인 습성을 거꾸로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봐줘야 된다. 왜? 정상적인 종목은 돈이 안 된다.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종목은 돈이 안 된다. 누구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누구나 두려워하고 급신하는 상황. 나는 못하겠어. 이제 못 들고 있겠어. 이제 더 들고 있다가 막 집안 폐가 망신하고 나 스트레스 받쳐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탁 팔았는데 이때까지 잘 버티고 오다가 이제 못 버티겠어. 탁 팔았는데 어디선가 또 김반장 같은 놈들이 또 돈을 들고 와서 쭉 끌어올리죠. 자, 랩지노믹스는 서둘지 말고 흐름의 세기를 보고 분할로 아리까리 할 때는 분할로 가면 보유죠. 오상자일 시간에서 1.3% 올라 있는데 이 꼬리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6.9%에서 마이너스 3%입니다. 종가가. 그러면 마이너스 6.9%니까 7%라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7%.
종가상 마이너스 3% 빠졌으니까 이 꼬리가 4%짜리 꼬리라는 소리죠. 이 꼬리가 4%짜리라는 꼬리라. 자, 그런데 시간에서는 1.3% 올라 있습니다. 요 정도로 올랐다 치자. 그러면 꼬리가 4%, 시간에 1.3% 좋다, 그 인정해 줄게. 그럼 토탈 다 합치면 이게 이제 5%짜리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안에서 한번 보자. 내일 시가를 뭐 한 1% 정도 뭐 보합이나 1% 정도 하면 한 1차 정도 매수 넣어 본다. 자, 이 안에 들어온다. 들어오면 한 두 번 정도 더 매수해서 평단을 맞추고 이 꼬리를 깨면, 꼬리를 깬다. 그러면 평단 한 3% 잡히겠지요. 3% 정도 손실하고 버린다. 안 깬다. 안 깨고 꼬리를 말아주면서 올라가 준다. 이것이 우리 시나리오가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뭐 오상도 뭐 나름대로 뭐 코로나와 다 관리는 종목이니까. SK케미칼, 요 근래 SK라는 이름 붙은 종목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일단 눈길을 먼저 받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이제 시간과 세월을 두고 스스로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갈지는 이제 흐름을 잡아가겠죠. 시장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관심도 받았고, 어떻게 되는 한번 볼까요? 아마 빙글빙글 웃으면서 놀고 있겠죠. 내 잡아봐라 하면서. 한번 보자. 그렇죠. 내 잡아봐라 하면서 이제 연봉도 내렸다, 양봉도 줬다가 요래 놀고 있죠. 어느 시그널을 줄 때까지는 가만히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SK케미칼 U는 점상을 두 번을 유지해. 점상 한 번, T상 한 번, 그 다음에 놀다가 갔는데, 이 종목은 월요일날, 금요일 좀 아쉬웠죠. 제가 아쉬웠던 게. 그리고 여기 들어가갖고, 여기에서, 어디서 25% 먹었죠? 여기서 25% 먹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마이너스 7~8%대더라고요. 28%대까지 가다가 맺혔죠. 우리 방송팀만 했는데, 28%인 거 먹고, 짧은 시간에 먹었는데, 여기 한 번 더 들어갔단 말이죠. 우리 3%대 들어갔는데 2%대 조금 벌벌 그렇게 그냥 나와버렸거든. 근데 또 상가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점심시간만 아니었으면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케미칼 오는.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는 상당히 좋았죠. 시간도 짧았고. 치료제 관련주도 있지만은 SK 쪽은, 케미칼 쪽은 또 SK 바이온스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내년 되면 또 상장할 거니까 내년이라 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재료도 있고, 아직은 치료제 쪽 그런 쪽으로서는 어차피 지금 얘네들도 움직이고 있는 스타일이니까 버리지는 마시고, 시간에서는 지금 보합입니다.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얘가 별로 그런 재료로 상한가를 갔지만은 재료적인 가치 측면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마이너스로 요렇게 시간에서도 빠지겠죠. 근데 시간에서 빠지지들 않았어요. 아직까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SK케미칼보다는 당신 우선주를 항상 먼저 봐줘야 되겠죠. 신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선주 흐름을 보면서 상을 봐서 공략을 한다. SK케미칼이고 SK케미칼 U부터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항시 먼저 시장을 장악했던 놈부터 봐주시고. 자, 그리고 앞에 이슈주에 포함이 됐던 종목입니다. 자, 신일제약과 신신제약 한번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합시다. 자, 신일제약은 하나, 둘, 셋, 넷, 4현상인데
이제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덱타메타손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흐름을 잡아나겠죠. 그래서 신일이 만약에 신풍 애들 쪽하고 같이 어울린다면 자기도 아마 같이 하락을 할 확률이 있는데, 만일 시장이 이제 신풍은 좀 쉬고 신일 쪽으로 좀 덱타 쪽으로 밀어붙인다는 어떤 그런 가정을 세운다면 이런 모습, 3연상 치고 놀다가 다시 가고 또 3연상 치고 4연상 치고 또 놀다가 가는 이런 스타일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뭔가 새로운 스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한번 챙겨는 봅니다. 챙겨는 보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또 어떤 식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일 제약을 보되 얘의 모습이 생각했던 모습, 즉 마이너스로 출발이 된다면 신풍제약과 같은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것이고, 플러스로 출발해야 된다면 영진약품이 먼저 지금 상한가라 가있죠. 모습은 약하죠. 중내 사내 풀릴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두 개의 관계를 잘 봅니다. 보면서 경동제약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가는 놈의 베팅을 하게 때려주고, 경동은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7.5%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영진도 상에서 풀리고 말똥 그랬는데 살아있네. 신일도 신풍 따라갈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 잘 가네. 그런 판단이 아침에 들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경동제약을 우선적으로 봐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영진도 버리버리하고 신일도 어쩔까 말까 이러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신일 쪽 애들과 신풍 쪽 애들의 상관관계를 먼저 가만히 봅니다. 따라가느냐 따로 노느냐부터 결정을 봐야 되겠죠. 따로 놀면은 따로 매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놀면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끌고 간지를 가만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건 간단하죠. 두 개를 같이 올려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놈이 톡 내려가는데 이놈도 톡 내려간다. 그러면 먼저 내려가는 쪽 그 놈이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해요. 그렇게 놓고 묶여서 봐야 됩니다. 따로 논다? 그러면 따로 놀 때는 자기들끼리의 그룹끼리를 봐주는 게 좋겠죠.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분들이 지금 이 기술주 섹터는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의 수들이 한꺼번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제나 같은 비슷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주말이라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신제약. 자, 일단 세종시 관련주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재료라기보다도 정부 여당이 정책적으로 좀 밀고 있다. 국민이 호응하든 호응을 하든 안 하든 끝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될 기본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죠. 근데 뜻하지 않게 신풍이 꼬꾸라치면서 신신도 같이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지는 꼬꾸라질 이유가 없는데 결연건설도 상한가가 있고 성신양해우도 시간에 플러스 7%가 있고 꼬꾸라질 이유가 없거든. 괜히 지 혼자서 그냥 떨어진 기라 남들이 신풍 부르지 같은 신시 집안이라고 또 부르지는 모양이네. 아따 그 신시 집안이야. 참 요 근래 많이 하네. 신풍제약, 신일제약, 신신제약. 그렇네, 그죠? 나도 신시 집안인데 하고, 그래서 부르짖는 거 봅니다. 별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에, 계룡이나 성신 쪽, 이런 쪽, 그리고 혹시나 유라테크나 프롬바스트 쪽 애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고, 힘이 좋으면, 힘이 좋은 놈, 그 놈 따라 붙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차라리 신신을 노리는 것이
돈이 더 된다. 시간에 마이너스 6%니까 음봉에서 들어가서 양봉으로 팔아먹는 것이 가장 훌륭한 트레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파랄 때 사서 빨갈 때 파면 물론 단가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플러스 몇 프로에 사서 플러스 몇 프로에 팔면 실제로 큰 돈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팔면 이 약간 복리 효과 같은 게 있어 훨씬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말들이고, 팔할 때 산다는 것은 그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로 사는 거죠. 팔할 때 산다는 것은 남들이 겁나니까 막 뿌린단 말이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어느 저점, 어느 지지점 탁 깨면 이제 안 돼, 겁나 팔아야 돼 하면서 푹 파는 이 지점, 이런 공포를 사는 거죠. 이제 더 내려가면 막 한가가 같아. 나는 못 들고 있겠어. 이 지점을 노리는 거죠. 그것이 팔할 때 사서 빨갈 때 판다는 거죠. 그래서 팔할 때 사서 제가 흔히 말하는 팔할 때 사서 빨갈 때 팔아라 라는 가장 숨은 의미는 그런 공포심을 산다. 배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신제약을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일 시장은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새롭게 출발이 됩니다. 각종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이 월요일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 중에서 어떤 놈은 살아남고 어떤 놈은 죽고 어떤 놈은 맴맴거리고 그냥 까불고 놀다가 마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잘 선별해서 판단을 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줄 아는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좋은 종목과 아무리 좋은 재료가 양수겹장으로 두 개를 손에 쥐어줘도 어떤 사람은 3% 먹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20% 먹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끌고 가서 300%도 먹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 손실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 손실내. 똑같은 종목인데도 똑같은 재료인데도 그것은 또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가서는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은 것이 틀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마인드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에 잘 쉬고 계실 텐데 오늘은 조금 매번 밤늦게 올리다가 오늘은 좀 일찍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향에 맞는 종목, 자기의 성향에 맞는 섹터, 스스로가 제어가 가능한 섹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먼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지 마시고 시장을 충분히 보고 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냥 죽을 듯 살 듯이 그냥 뛰들지 말고 천천히 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해도 된다. 아시겠죠? 자,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한번 화이팅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